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시장이 참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장세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도 뭐 아쉽지만 상승 종목 수가 그나마 월등히 많았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간의 시장보다는 오늘 좀 더 나은 흐름에서 좀 다행스럽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단 하나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반등을 못하고 또 오늘까지 밀려버렸다라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속상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이 또한 뭐 언제까지 빠지기만 하겠나 싶기도 하고요.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매수해야 될 종목군들은 이제 차근차근 매수를 계속 진행해 들어가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뭐 7부에서 8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 2부, 3부 그 능선의 자리가 또 굉장히 또 답답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항상 그 구간에서는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확신에 차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구간을 100% 맞춰내기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려서 가야 되는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급등을 할 때는 생각처럼 손이 잘 안 나가고, 또 이게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물려야 될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물려서 가야 될 시기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시장 판단을 하면서 뭐 주변에서라든지,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어느 곳 하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답을 내려드리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 나름의 소신대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 뷰를 참고해서 잘 소신껏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뭐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경험해 왔던 그 느낌과 그냥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통계에 입각한 매매를 할 뿐이기 때문에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해볼만 하다라는 확률적인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문제아가 돼버린 2차전지,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보여준 반도체, 시장 거래대금은 바닥을 가리키고 신용은 드디어 16조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시장은 여전히 주도주 부재의 각계 전투 장세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흐름이 뭐 없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시장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 안에서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은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그래도 양 시장 다 상승해서 마감이 됐었죠. 뭐 다우든 S&P 나스닥이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국내 시장을 보면은 오늘 코스닥 150 업종이 마이너스 1.7%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쁜 또 코스닥의 차트를 또 만들어 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도 컸고요. 장중 이제 코스닥 150 고점은 오전에 종목군들, 뭐 2차전지 종목군들이 좀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보면은 코스닥 152%까지 갔다가 뺐기 때문에 얼마나 변동성이 컸는지 안 봐도 비디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기준에서는 1.85%까지 올랐다가 뭐 장중 거의 마이너스 0까지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또 오늘도 1.5% 이상 빼버리고 마감이 된 거라 좀 줬다 뺏는 느낌이 좀 일부는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고 압도적인 상승 종목 수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부분이구나, 2차 전지만 좀 안정을 찾아준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동안 줄곧 매도를 하던 이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진행이 됐다라는 점만으로도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350억 풋옵션이 되어 있는데, 저는 보지도 못한 숫자가 지금 최근에 찍혔더라고요. 370억대 의 풋옵션 매수를 해놨다라는 거는 이거 개인이 아니거든요.
개인을 위정한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요. 하락에 350억을 베팅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확신에 찬 베팅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은 그나마 오늘 어려운 장세였어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를 보면 장중 나스닥 선물 하락과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중단 이슈에 국내 증시는 더 많이 빠져 내려왔는데, 미증시는 정규장에 보란 듯이 전부 다 돌려내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 국장은 지수적으로 본다면 참 못나도 너무 못한 한국장인 듯 싶습니다. 지난 상반기 전세계 증시 상승률 1위가 코스닥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보다 더 빠져있는 전세계 꼴주로 전락해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의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에 내심 주식시장 오래 경험했지만 참 무서운 곳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에 신라젠보다 반등을 못하는 것 같고요. 과거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아무튼 그런 버블의 끝판왕 종목군들보다도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더 못 올라가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져야 되는데 자꾸 이게 펌핑질을 해대니까 개인들이 자꾸 떨어질 자리에서 물량을 받아버리면 옳다구나하고 공매도를 치죠.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매도를 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을 때 좀 들어 올려서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롤링이라도 돼야 되는데, 와, 쉴 새 없이 떨어지는 거 모습 보면은 어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도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2차 전지가 굉장히 반등 없이 어마무시하게 빠졌다라는 거는 부정하기 어렵고요. 가장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도 150 얼마 찍어 놓고 지금 오늘 60만 원이 깨졌으니까 이 또한 거의 60%가 빠졌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 이 정도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하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시젠을 저는 좀 보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 정도까지의 흐름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자, 간밤 미증시의 경우 엔비디아의 악재가 있었으면서 또 불구하고 개파락하고 마이너스 5%까지 좀 빠졌었는데 400달러 지켜내면서 반등했고, 오늘 있을 FOMC의 경계의 심리는 있지만 대체로 금리 동결이라는 기대감에 그래도 잘 상승을 유지시켜 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새벽에 나올 금리는 동결일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이고, 여전히 파월은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경제 상황을 확인하겠다라고 발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로 별 의미 없는 부분이고 크게 시장의 변동성을 안 줄 것 같다.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들 발언을 할 거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거는 이 점도표가 변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 그 변한 점도표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뭐가 바뀌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 반영이 된 상태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의 문제는 내일 장 끝나고 발표할 애플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텐데, 여기만 잘 넘어간다면 그나마 특별히 악재성 요인이 줄어들어 반등이든 박스권이든 그려줄 것으로 보여지고, 딱 그 정도지만 지금은 해준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일은 없을 것이다. 애플의 실적 발표가 넘어가면 시장에 크게 충격 줄 만한 악재는 안 보입니다.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데 추가적이게 발생할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해드릴 거는 여러분들한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리적 안정이 있어야 두렵지만 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렸지만 좀 버텨도 보는 것이고, 또 장중에 트레이딩 하든 뭘 하든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섹터를 알고 있어야 그 안에서 단타를 치든 뭘 하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 선까지만, 그 선까지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하락의 폭으로 볼 때 솔직히 많이 빠졌고 하락 기간은 역대급으로 반등 없이 빠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블랙스완이나 돌발 이슈에 의한 급락 흐름이 아닌 복합 악재 플러스 2차 전지 버블의 붕괴에 의한 하락이다 보니 V자가 아닌 옆으로 늘어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올라갈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상승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아주 천천히 느긋함이 필요한 시장이다 생각이 들고요.
고로 여러분들 한 방으로 뭘 하겠다, 한 방 생각하면 이 시장에서는 아웃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 매일같이 악재가 나오고 있네요. 그 악재의 끝은 어디일지, 버블의 정도가 도대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와, 이 정도로 빠졌나 싶기도 할 정도로 시총이 녹아 있습니다. 장중 호가창 등을 보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오늘 좀 답답함이 많았는데요. 에코프로 BM 20만원 이탈, 에코프로 60만원 이탈, 포스코홀딩스 40만원 터치, 단기간에 안 올 것 같은 가격이 붕괴되고 터치를 하니 참 또 빠져야 될 자리에서 그냥 툭 밀렸다가 올라가야 될 텐데 이게 자꾸 펌핑질이 돼요. 매물만 쌓이다 보니 진짜 좀 답답하게 흐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주식이라는 게 빠질 때는 그냥 시원하게 빠지고 멈춰야 돼요. 매수가 멈춘 상태에서 그냥 가야 되는데 주구장창 이게 개인들이 계속 사줘버리니까 위에도 싸다, 떨어져도 싸다, 그래도 싸다, 계속 싸다. 이게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의미 있는 양봉이 돌아서고 뭔가의 흐름이 바뀌는 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뭐 에코프로 BM 가지고는 이제 선물로 위아래 다 매매를 하면서 선물에서 매매를 좀 많이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좀 몇 번 했던 것 같고요. 빨리 상방 쪽으로 좀 바라보고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도체의 경우 수출 데이터 양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대체로 양호하게 나왔으며 대만 트랜스포스에서 나온 D램 고정거래 가격이 10% 넘게 상승되었다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도체는 4분기 실적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제가 수출 데이터를 보자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10월 달에 수출 데이터 내용이 나오고 또 11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10월 달께 11월 초에 나오고요. 또 11월께 12월 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쭉 쌓이다 보면은 4분기의 실적에 대한 우리가 기업들이 발표를 하지 않지만은 컨센서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가격에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에 따른 이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관련된 반도체 이 밸류체인의 종목군들이 급락을 하지는 않겠죠. 적정한 가격에만 산다면은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는 않겠죠. 예, 이거는 확률 높은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또 뭐 단타 매매와 다르게 뭐 차트를 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하고 추적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수출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좌우지간 반도체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금일 시장을 놓고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아무레 퍼시픽 등 일부 특정 종목에 집중된 외국계 기관 수급이 몰리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수급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 대부분 반도체라든지 의료 AI, 또 일부 로봇 종목군들 최근에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군들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엔터 쪽도 오늘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요. 일단 하이브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다 오늘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종목이 없으면 올라갈 때도 종목이 없다라는 게 그런 의미이고, 지금의 반등이 지수의 영역으로 본다면은 크게 나온 건 아닙니다. 분명히 종목별로 많이 올라가는 거는 20% 30%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평이하게 15% 이상은 다 올라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은 시장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최근 또 이상하게 뭐 김포 서울 편입 뭐 테마와 갑작스런 이슈에 급등하는 개별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시세가 나오면, 또한 워트의 이현상, 뭐 신규 상장주로서 시장 테마 없을 때 종종 나오는 역할을 하는 모습인지라 말 그대로 시장 각계의 전투 느낌이 많이 나는 장이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의료 AI 정도 기대감 모멘텀이 쭉 올라왔었는데요. 그 외에는 하루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참 모호한 시장인 듯 합니다. 그러나 폭락 전
시장 주도 섹터인 로봇, 의료 AI 중에 의료 AI는 아주 살아 있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JLK가 11월 10일부터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의료 AI 쪽에서는 계속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봇도 올해 연말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다시 꿈틀대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진짜 시장 상승 종목 수가 그러니까 상한가 종목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대한금속 뭐 최근에 낙폭을 끝내고 일단은 오늘 상한가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일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도 이거 들고 있던 종목이고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요. 올라가면 내일 정도는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손실 확정을 지어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런 거는 그런 거 좀 있고 툴젠도 굉장히 뭐 12 발행으로 또 상한가를 보내서 의아한 종목이고요. 코아스, 뭐 누리플랜, 앱코, 그다음에 뭐 시간의 코콤 해서 김포 서울시 편입이라는 참 이런 테마로 좀 올리는데 정말 매매하기 싫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매매를 안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워트 하나는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종목이었다. 어제도 의미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의미 있는 종목이 워트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뭐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종목도 관심이 없었네요 오늘. 그래서 워트 정도는 오늘 매매할 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뭐 종목군들 워낙 거래대금 없이 올라온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코멘트를 할 만한 종목군들은 의료 AI를 제외하면 시장에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보죠.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은 여기서 좀 더 빠져도 뭐 나쁘지 않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싸게 살 수 있어서 종목군들을 그런 관점에서 볼 예정이고요. 안 빠져주고 반등을 하면 뭐 빠른 반등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장을 대응하면 되겠죠.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로 많이 빠졌어요. 매번 느끼지만은 이런 구간에서 맞을 때는 항상 아팠어요. 지금도 아픕니다. 이 정도 빠지면 안 아프겠습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고 그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빼더라도 지금 구간은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2300포인트가 깨지면서 227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2200포인트가 내려온다면요. 이거는 코스피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코스피 밸류 PBR 밴드로 보면은 최저점 찍는 겁니다. 코로나를 제외한 최저점이 찍는 거예요. 이 당시도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PBR과 지금의 PBR이 거의 동급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그 영업단 기업의 레벨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PBR 자체가 0.7대로 떨어지는 거라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정리하면은 이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이상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삼성전자 좀 보면 오늘 반도체 데이터가 좀 돌면서 삼성전자가 뭐 2.5%가 올랐으면은 뭐 일반 종목군들 거의 한 15% 이상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안 깨는 흐름 속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 추세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추세 유지하고 있구나. SK하이닉스도 이 박스권 내에서 흐름 유지하고 가는구나. 아직 살아있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오늘 시가총액이 90조도 깨졌습니다. 88조 3천억, SK 하이닉스는요 87조 5천억입니다. 만약에 내일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진다면 시가총액이 바뀌네요.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60만 원에서 이 극대형주가 37만 원이 됐기 때문에 와, 지금 시장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해야 되는 거고요. 거함이 올라가지 않은 이상 나머지 종목군들이 쉽게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물을 타더라도 방향이 확실히 바뀌고 나서 타야 되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계속 들어가면은 짧게 지금 끊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단타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빠져나갈 수 없게끔 계속 시장에서 펌핑질이 돼버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매매 트레이딩은 하겠지만은 딱 반등폭만 먹을 거고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도 오전에 약간 플러스 4%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좀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8,000원 이하권에서 일단은 다시 매수로 좀 대응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8,000원 이하권에서 매수로 좀 대응을 다시 해봤고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2차 전지의 시총 규모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총 규모가 좀 많이 줄어서 그렇게까지 지금 확 밀고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좌우지간 이 근처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을 것 같고요. 이때와 이때 상황과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도 사실 많이 빠졌죠. 이때도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이 꼭지에서 레버리지가 17,000원에서 뭐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의 1 토막 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와 무슨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뭐 포스코홀딩스 40만 원대는 사실 사고는 싶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손이 안 갑니다. 굉장히 여기는 저는 여기까지 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밀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막 사고도 싶어요. 사고도 싶은데 내일 한번 시장 보면서 대응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2차 전지의 밸류는 지금 무시하고 올라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밸류로 올린 첫 파동은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사실 3월 달에 34만 원대인데 여기까지는 안 빼겠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파동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실적으로 스타트 지점은 36만 7천 원 뭐 이 정도 구간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차트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CGN이라는 종목이 삼산을 넘기는 대파동을 그리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삼산의 출발점까지 내려왔다가 보통 반등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구간들 굉장히 아프죠. 여기서 지지해 줄 것처럼 하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확 들어올리면서 단기간에 뭐 100% 정도 반등을 시키는데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 차트로만 본다면요. 이렇게 삼산을 그리고 통과하고 이 스타트 지점까지 보통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밀었다라는 거는 이 상승의 강도가 너무 세서 그런 거지 않나. 1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1년에 10만 원에서 출발해서 1,400%가 올랐기 때문에 그간의 연봉의 길이를 보면 이 단기 버블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에서 단기 버블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드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 오늘 보면 HBM 쪽은 대체적으로 좀 약했는데 이제 D램이라든지 뭐 낸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요. 월덱스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올덱스도 이런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5일선 회복하고 25,000원 뭐 금방까지는 무난히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뭐 반도체도 지금 완전히 각계 전투 흐름이 나다 보니까 오늘 올랐던 게 이제 또 내일은 못 올라가고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지금은 함부로 종목군들을 뭐가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 흐름 보면서 내가 지속해서 팔로우 하던 종목 중에 좋은 흐름을 보였을 때 그 종목을 편입하고 다른 거를 또 편입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쉽게 그리고 카페에서 쉽게 종목을 뿌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자, 좌우지간 좋은 종목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의료 AI 중에 뭐 코어라인 소프트 시가 갭을 좀 들고 나서 이제 MS와 함께
그 시스템이 들어간다라는 이슈로 시가 갭이 한 5% 떴다가 좀 밀렸다가 오후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주가의 흐름은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이런 파동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이거를 사실은 회원님들하고 볼 때 여기 돌파 때 좀 보긴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왔으면 괜찮았는데 좀 뒤늦게 봐가지고 뭐 매매는 하긴 했네요. 뭐 수익은 그래도 뭐 돌파 파동에서 들어가서 뭐 제법 먹고는 나왔는데요. 딱 여기 꼭지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 파동이 한 4%, 한 2.78% 정도 수익으로 나왔는데 오늘 거의 이게 오늘 제 매매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를 많이 안 했었고요. 오늘 코어라인 정도 제가 의료 AI 쪽 계속 보고 있던 거라 뭐 JLK도 나쁜 흐름 아닌 것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또 이쪽은 약간 부담이 다시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는 뭐 보유자 영역에서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펩트론, 인벤트지 랩 관련해서 1라일일리 오늘 혹은 내일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까지 저는 다 기다리기보다는 올라왔을 때 적정하게 이제 매도를 좀 잡고 다시 눌림에서 들어가 보는 것도 어떨까. 왜 11월 15일 날 인벤트지 그 인베스터 데이가 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노보노디스크 등이 한국에 오는데 일단 펩트론 쪽에 실사가 다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또 뭔가 유의미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워트라는 종목이 2연상을 좀 갔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어제도 거래 대금이 매우 강력했고 오늘도 장중 하루 종일 이렇게 매집하는 흐름도 매우 좋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장막판에 또 상한가 갔다 좀 깨지고 막 그랬는데요. 내일장 한번 봐봐야죠. 이거 내일도 하루 더 봐봐야 될 것 같고 뭐 본다면은 지지와 저항 선 하나 그어놓고 돌파했던 자리라든지 이런 구간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퓨릿이라는 종목은 시간 외에서 좀 매수를 해서 수익권에 뭐 매도를 좀 했었는데요. 얘도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퓨릿하고 워트하고의 차이는 딱 그겁니다.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은요. 그 늦어도 일주일 안에 이 시가를 넘겨야 돼요. 늦어도. 근데 얘는 시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얘가 반등을 해봤자 얘는 못 올라가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코어라인도 마찬가지죠. 코어라인도 지금 구간에서 아무리 세게 간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물려서 내려왔던 이 흐름 때문에 여기를 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루닛이라는 종목도 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시가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돌파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원래 걸려요. 이렇게 빼버리면 이걸 돌파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예전에 한참 날렸던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 그러니까 대여나 혹은 뭐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종목군들이 신규 상장하고 뭐 한 달이든 뭐 일주일이든 안에 이걸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쭉 밀립니다. 원래 쭉 밀렸다가 돌파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봐야죠. 자, 신라젠 잠깐 폈는데 신라젠 한번 봐볼까요? 얘도 10만원에서부터 70% 폭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아무리 개잡주도 반등이 나온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진짜 이번에 에코프로 BM은 신라젠보다 못한 겁니다. 신라젠은 그래도 여기 뭐 반토막 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그래도 한 30% 올려주고 여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5%, 66% 떨어진 구간에서 그래도 120, 30% 반등은 나왔잖아요. 이 차이가 참 크네요. 이 차이가 이런 식의 반등이 좀 나와주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너무 비관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현금이 있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기회를 찾아봐야지. 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지금은 바라보는 게 가장 현명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어찌 보면은 쉽지 않은 장세였을 수도 있는데 다들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영상 좀 늦게 올라가네요. 요새는 그래요. 영상이 참 이게 별로 막 그 찍는 게 막 당기지가 않아서 막 피곤하고 그러면은 안 하고도 싶은데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안 하면 또 그런 것 같아서 또 오늘도 하게 되는데 점차 좀 줄여가 볼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카페 쪽에서는 그런 계속 남길 생각이지만요. 자, 아무튼 다들 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